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지능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활용, 발췌문인데요. 오늘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진 지능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진짜 믿고 활용할 수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지능을 단순히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험,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단련되고 또 증명되는 능력으로 본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통찰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좀 잘 안내해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되게 재밌는 게 지능을 무슨 고정된 능력치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특히 이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검증받는 과정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자기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되는 거죠. 아, 자기평가요? 네.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보지도 않고 또 근거 없이 너무 높게 보지도 않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패를 막고 좀 더 나은 삶으로 이끌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지능이라는 게 동료나 이웃과의 관계, 이런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시험대에 오른다는 관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실수를 다루는 방식이 저는 정말 인상 깊었는데 아, 실수요? 네네. 단순히 다음엔 반복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다음번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심지어는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능에 대한 신뢰가 유지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절이라니? 이거 굉장히 좀 센 요구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 단어가 좀 강하게 들리죠. 근데 그만큼 이 실수가 자기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어쩌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자료가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지능의 구멍이라는 아주 생생한 비유를 쓰는데요. 지능의 구멍이요? 네, 이게 그냥 판단 실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인식이나 신뢰에 생긴 어떤 실제적인 결함이나 틈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재능이 있는데도 나 실패할 것 같아.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는 거. 이게 과소평가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반대로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막 야망이나 탐욕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과대평가. 이것들 모두 이 구멍, 이 드러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 결국 자기 지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확신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지적이군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관점을 예를 들어 직장으로 가져와 보면요. 동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조언으로 이어지던데 동료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이렇게 놀라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그리고 항상 완전한 평정심으로 상황을 파악하라.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평정심 중요하죠. 그러면서 자기 지위나 권한 내에서 딱 필요할 때만 신중하게 말하라고 조언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방어적으로 들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만큼 자기 통제가 중요하다는 걸까요? 자기 통제이면서 동시에 이게 전략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감정에 막 휘둘리지 않는 그런 냉철함이 있어야 상황을 정확히 보고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아, 전략적인 판단.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를 잘 모르는 외부인들, 특히 좀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의 전략도 제시합니다. 어떤 전략이죠? 바로 필요에 따라서는 바보처럼 행동해서 자신의 진짜 의도나 능력을 감추라는 거예요. 네, 바보처럼 행동하라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좀 놀랐는데 이게 그냥 소극적으로 숨거나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을 주도하기 위한 아주 지능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지능적인 행동이다. 네, 자신의 속내는 딱 감추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보의 비대칭을 활용하는 거죠. 이걸 마치 뛰어난 배우처럼 상황에 맞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비유하더라고요. 배우처럼요? 네. 근데 이런 전략이 가능한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내면에는 자기 지능과 판단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 온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아하, 그러니까 속으로는 단단한 확신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유연하게, 심지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런 논리군요. 맞습니다. 그런 강한 자기 확신이 바탕이 된다는 거죠. 들어볼수록 이 자료가 제시하는 지능 활용법이라는 게 꽤나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절제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요약해보면 지능은 경험, 특히 관계 속에서 계속 발전하고 증명되는 거고 이걸 제대로 쓰려면 첫째,
자기 자신을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네, 그렇죠. 둘째, 실수는 그냥 넘기지 말고 철저히 분석하고 다시는 반복 안 되게, 심지어 근절해야 하고, 네, 근절. 셋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넷째, 때로는 자신을 감추는 연기까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네요. 이 통찰들이 여러분께는 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이 자료는 결국 내면의 확고한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외부 상황에 맞춰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감추기도 하는 그런 전략적인 적응을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전략적 적응. 그렇다면 이 내적인 진실성 그리고 외적인 적응 사이의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면 솔직함이나 투명성이 필요할 텐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보호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적인 신중함도 필요하다 하고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줄타기를 해야 할지 이건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할 좀 깊은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